자, 지역권부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림을 그릴 건데요. 지역권. 이렇게 생긴 땅이 있습니다. 땅입니다. 이건 도로고요. 1번지, 2번지입니다. 저는 A인데요. 저는 2번지의 주인입니다. 자, 1번지의 주인은 B입니다. 제가 이 1번지라는 번지의 소유자인데 저기다가 집을 한 채 짓고 싶은 거예요. 자, 여러분들 제가 1번지 땅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나요? 허가 받을 수 있습니까? 어떻게 받죠? 네, 좋아요. 자,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다른 건 몰라도 도로는 있어야 될 겁니다. 도로 있나요, 없나요? 도로가 없죠? 예. 저는 당연히 주택뿐만 아니고 어떠한 건축 허가도 나지 않습니다. 자, 이거는 예고편에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. 여러분들, 지목, 이게 예를 들어 도로예요. 근데 도로라는 건 여러분들 현장에 갔는데 뭐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이 쫙 돼 있어갖고 도로처럼 생겼어요. 근데 지적도나 토지대장을 딱 떼어보니까 도로가 아니라 뭐 전 또는 답, 임야 뭐 이런 지목이 도로가 아니에요. 그거하고 허가 낼 수 있나요? 좀 모르겠죠, 잘. 누가 봐도 눈으로 보기엔 도로인데. 그런데 가보니까 도로가 없어. 근데 지적도를 떼어보니까 도로가 있네요. 현황엔 없는데 지적상엔 있어요.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? 지적상도 도로고 현황도 도로인데 개인 거예요. 자, 지금 제가 3개를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은 지사권, 지역권 하는 날이지만 제가 예고편 및 미리 상식에서 좀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저한테 카톡이 옵니다. 카톡 이렇게 왔어요. 왔는데 지목이 도로고 현장에는 도로가 없는데 허가가 나나요?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네, 납니다. 또는 네, 아니요, 안 납니다. 이렇게 답변을 단답형으로 딱 드릴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. 어떤 시군구냐,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냥 현황 도로만 있으면 허가를 내주는 동네가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지목상 도로고 현장에도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땅이면 절대 허가를 안 내주는 동네도 있습니다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따라서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. 여러분들 뭐 수질관리 특별권역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? 어떤 동네는, 춘천 같은 동네는 집이나 뭐 근생 같은 것들 허가 잘 납니다. 뭐 광주나 하남 같은 데 가시잖아요? 절대 안 납니다. 뭐 아예 안 나느냐, 거기 기존에 왜 집이 있느냐 이렇게 나한테 거꾸로 물어보시면 뭐 89년도 이후에 6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서 180평방미터 미만으로 납니다. 94년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예 낼 수가 없고요. 71년도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290평방미터까지 납니다. 이런 세세한 조례가 있습니다.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경매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조사 있죠? 탐문하고 뭐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지식만 딱 갖고는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거를 미리 예고편 및 상식에서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일로 옵니다. 그런데 A는 1번지 땅 A 부동산은 뭐 현황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적상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죠.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지금 현행법상은 어떻게든 허가는 안 납니다. 저도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B를 설득합니다. 돈이 많으면 그냥 사버리면 되죠. 근데 꼭 내가 필요하면 비싸게 불러. 하여튼 어떤 대가를 치르고 제가 그 사용권을 얻는 겁니다. 자, 내가 거기다 집을 질 테니까 내가 집이 존재하는 동안은 이거를 마음껏 사용하게끔 좀 해줘. 이렇게 했습니다. B가 뭐 대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승낙을 했고 그 승낙이 구두 승낙이면 불안전하기에 제가 어떠한 장치를 해놓습니다. 그게 바로 지역권입니다.
그래서 A가 B에게, 즉 1번지 토지의 주인이 2번지 토지의 주인에게 자, 지역권 좀 해줘. 내 집이 존재하는 동안에 마음껏 출입할 수 있도록. 이해 가셨습니까? 이건 뭐 또 네이버나 뭐 기타 사전적 의미를 보면 뭐 못 알아듣는 얘기가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알아듣기 편한 지역권이란 얘기입니다. 자, 그런데 우리는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B 물건이 만약에 경매가 나왔다. 이겁니다. 그런데 등기를 떼어보니까 A랑 협의해서 지역권을 선순위로 걸어놓은 거예요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그러면 낙찰을 받아도 말소교정 권리보다 밑에 있는 모든 권리는 다 말소가 되나 지역권은 그대로 살아있겠죠? 그러면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, 즉 낙찰자 땅인데도 불구하고 얘 집이 존재하는 동안은 끊임없이 출입을 통행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B를 활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쉬운 말로 말하면 건물 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. 이해 가시죠? 그러면 건물 질 수 있는 땅과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은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자,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생긴 똑같이 생긴 부동산이 옆에 붙어 있는데요. 하나는 전이고 하나는 답입니다. 뭐가 더 좋아요, 여러분들은? 하나 골라요. 답이 좋아요? 전은 뭐예요? 밭. 답은 논. 밭, 논인데 밭이 좋아요? 논이 좋아요? 왜 밭이 좋아요? 밭작물이 더 좋아요? 자, 이 농지, 즉 전과 답 이런 농지들은 얘와 얘가 같은 겁니다. 근데 우리 연구반 분들은 이제 조금 수준이 올라서 이제 함부로 전이라고 말씀을 잘 안 하시지만 일반적인 분들한테 대답을 요구하면 90%가 전이 좋다 그러죠. 밭이 좋습니다. 왜 밭이 좋냐? 그러면 뭐 조금 이유를 대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용도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느냐. 즉 조금 풀어서 말하면 대지로 만드는데 편하거나 쉽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농지, 즉 전, 답 그리고 마지막 과수원은 얘를 대지로 만드는데 비용과 노력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. 그렇단 이야기는 이 지목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. 이해 가시죠? 자,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서울 쪽으로 나갑니다. 나가면 3호선 라인으로 쭉 나가다 보면 이제 마도 있고 백석 있고 그 다음 역이 뭐죠? 대곡 있죠. 자, 그런데 그 대곡역 일대가 건물이 없죠. 백석까지는 건물이 꽉 찼는데 대곡하고 그 화정 사이가 건물이 없어요. 또 이렇게 볼까요? 원당하고 저기 삼송까지가 건물이 없죠. 그리고 이제 삼송지구가 있고 그렇죠. 그 중간에 왜 건물이 없을까요? 건물을 못 짓게 하니까 없겠지. 뭐 원당 바로 옆에 여기는 별로 안 좋아서, 백석 바로 옆에 대곡은 별로 안 좋아서 건물이 없는 게 아니고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게 없는 겁니다. 원당에도 전답 있고요. 백석에도 전답 있고 대곡에도 전답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지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. 근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과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은 한 뭐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싶으면 10배도 차이가 납니다. 100만 원이면 10만 원,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. 따라서 내가 이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구입했더라도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 되므로 많이 차이 나면 10배씩도 차이 난다는 얘기입니다. 이해 가십니까? 따라서 이 지역권을 인수한다면 우리는 나름 큰 하자를 인수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? 지역권은 짧게 끝낼 거예요. 자, 그런데